바로 시작할게요. 안녕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를 하면서 한 번도 영어 회화 공부법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제 DM으로도 그러고 유튜브 댓글로도 그러고 제가 말을 영어로 하는 영상을 많이 찍었었기 때문에 영어 발음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회화, 문법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많이 궁금해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조금 제 공부 방법을 유튜브에 공개적으로 올리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서 안 올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아무리 미국에서 5, 6년을 살았다고 해도 제가 생각하는 제 영어는 그렇게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올리지 않았었어요. 근데 저의 공부법을 따라하고 싶으신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말하는 공부법은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의 영어 일대기를 말씀드리자면 유치원도 영어 유치원 막 1, 2년 다녔었고 초등학교 때도 영어 학원 맨날 다녔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한국에서 영어 학원이라는 걸 다니면서 문법 공부하고 근데 이제 제가 배웠던 영어 학원 공부라는 건 싹 다 외우는 것 뿐이었어요. 외우지 않으면 선생님들한테 혼나니까. 만약에 she is here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영어 학원에서는 통째로 외우라고 하죠. 근데 아무리 이제 설명을 해줘도 이게 귀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그거를 통째로 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제가 살짝 이해력이 조금 떨어지고 몇 번을 설명하고 제가 습득을 하고 나서야 아 이거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당장 시험은 앞에 있고 그 시험은 잘 봐야 되니까 그냥 무작정 외우기만 했었던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그런 영어를 했었던 것 같아요. 다 외우기만 했었고 그러면서 제가 단어 외우는 방법은 좀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한국에서. 미국에서 했던 단어 공부법은 단어를 영어로 찾아보는 거예요. 한국어 말고. 만약에 이제 내가 이 단어가 궁금하다. 그럼 이 단어 치고 meaning 이렇게 치면은 이제 영어로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 영어로 설명을 읽다가 그 영어 설명에서도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거 해서 meaning 하고 또 찾아보고 이제 그 단어를 뜻을 알게 되면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읽어보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렇게 했었는데 이거는 조금 상상력이 필요해요. 오렌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렌지잖아요. 그래서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오렌지 렌지 전자레인지에 오렌지를 데피면 맛이 없다. 네, 오렌지. 이 complicate 이런 단어가 있어요. 복잡한이라는 뜻이잖아요. 컴퓨터는 참 복잡하다. 복잡한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 이게 진짜 어이없잖아요. 어이없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 단어를 보면 또 생각이 난다니까요. 이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아 이거는 이러니까 이 뜻 이렇게 외우면은 단어가 그래도 슬슬 잘 외워져요. 이제 미국에선 외운다는 식보다는 조금 더 이해하는 쪽으로 오랜 기간 공들여서 이해하면서 외우는 그런 방법이고요. 한국에서 그런 식으로 했던 영어 공부 방법은 약간 단기간에 확 이렇게 생각이 나게. 문법 같은 경우는 저는 참 문법을 싫어했어요. 문법이라는 게 이게 이해를 진짜 여러 번 해야 되는 거고 한국에서 배우는 문법들은 진짜 전부 다 너무 어렵잖아요. have, I, pp, can, could, would 이거를 다 한꺼번에 외우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너무 많은 이해력이 필요하고 그거를 못하게 되면 시험에 틀리는 거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미국 와서 느낀 게 저도 여러 학원들을 다녀봤지만 그 문법들은 다 소용이 없었다는 거. 쓰기, 에세이 이런 거 할 때는 좀 도움이 다 되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말하면서 이 문법이 맞나 안 맞나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냥 말이 되는 대로 말하는 거잖아요. 글쓰기 같은 것도 저희 에세이 할 때 며칠 전에 교수님께서 아 너네 에세이 할 때 문법 좀 제대로 이렇게 해서 써봐 이러면서 그래머리를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그래머리라는 게 에세이 쓸 때 자동으로 고쳐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써가지고 이제 제대로 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미국 사람들도 문법을 어려워한다.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공부하는 건 없고 쓰면 쓸수록 늘어요. 여러 번 쓰고 여러 번 고쳐보고 여러 번 쓰고 여러 번 고쳐보고 그렇게 하면 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멀리를 몇 년 동안 사용하면서 저도 그래멀리 엄청 많이 쓰거든요. 저희가 에세이 과제도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에세이 과제 할 때 그래멀리도 엄청 많이 쓰는데 그 그래멀리를 쓰면서 또 늘고 내 손으로 써보고 그래멀리에 넣어보고 아 이게 틀렸구나 이러면서 이제 또 배우고 그런 식으로 문법 공부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 반복적인 학습이고 여러 번 해봐야
이해를 제대로 해야 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제일 궁금하셨다고 하셨던 발음 공부. 저도 물론 처음엔 발음이 엄청 안 좋았죠. 안 좋다기보다는 여러분들 진짜 사실 영어 할 때 발음은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 쟤는 발음이 완전 한국식이다. 쟤는 발음이 왜 저래? 이런 식으로 막 말하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사실 저의 댓글에도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기도 하거든요. 쟤는 발음이 왜 저래? 이런데 이제 그거 발음이 여러분 진짜 관계가 없는 게 아무리 발음 너무 잘하고 막 그래도 문법이 이상하거나 아니면 뭐 이상한 말을 했어. 그럼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제 발음이 안 좋아도 문법만 맞고 정확한 단어들로 이야기를 했으면 알아듣는 부분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살아보면서 발음이라는 게 영국식 발음이 있고 미국식 발음이 있고 뭐 인도 사람들 발음이 있고 중국 사람들 발음이 있고 일본 사람들 발음이 있고 한국 사람들 발음이 있잖아요. 얘네 거의 다 알아들어요. 가끔씩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땐 2번, 3번 이야기해주면 제대로 알아듣고요. 그리고 발음이 이상해서 못 알아들었다기보다는 그 문장의 문법이 이상해서 아니면은 뭐 단어를 잘못 이야기해서 못 알아들은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발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저도 원래 주변 시선에 많이 신경을 쓰는 타입이라서 발음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싶었어요. 진짜 그냥 그 발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는 이제 와서 깨달은 거고 사실 그때는 이제 나는 발음을 잘해야 돼. 발음을 잘해야 내가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틀린 문법을 말해도 내가 발음이 좋으면 영어를 정말 잘하는 것 같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옛날에 그렇게 했던 발음 공부가 이게 좀 참 안 좋은 생각이지 그래도 저의 발음을 이렇게까지 만들어준 생각이 아니었을까. 근데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발음 공부보다는 조금 더 단어, 문법적으로 공부를 더 많이 했었으면 참 좋았을.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발음으로 무시를 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제 발음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이게 조금 약간 수상해 보이고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근데 미국에 있을 때 조금 유용한 방법인데 지나가는 사람들 발음과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계속 속으로 아니면 조그만하게 반복하면서 따라했어요. 3-4번 정도를. 만약에 이제 지나가면서 어떤 친구가 막 옆에 친구랑 떠들면서 exactly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저도 막 제 뒤에 가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exactly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조금 이게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땐 조금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정말 효과가 컸어요. 이런 감탄사 지나가면서 you know what I'm saying 하고 지나가면 you know what I'm saying, you know what I'm saying 하면서 이제 천천히 얘기하다가 빨리도 얘기해보고 발음이 잘 안 되면 천천히 다시 얘기하다가 빠르게 얘기해보고 사실 이게 진짜 다 싹 다 합쳐보면은 어찌됐든 반복적인 학습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서 누가 근데 들을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 말 따라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이상하게 보일 것 같다 하시는 분들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유학생분들,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 이렇게 걸어가면서 간판이 있잖아요. 그 간판을 읽어요. 그 간판을 읽으면서 발음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저도. 일상생활 영어 발음 공부는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가끔씩 이제 DM 답장을 해드렸었거든요. 영어 공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저는 넷플릭스 드라마들을 추천을 많이 했어요. 최근에 나온 드라마 위주로. 왜냐면 미국 사람들도 영국 사람들도 다들 이제 발음이나 단어나 이런 게 시대가 변하면서 바뀌어요. 저희도 막 이제 신유행하는 단어 같은 거 쓸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제 섀도잉이라고 하죠. 이게 사실 어렵잖아요. 이게 말이 빠를 수도 있는 거고 이 빠른 말을 하다 보면 놓치는 단어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그냥 하루에 넷플릭스에서 내가 연습하고 싶은 단어와 문장을 하나하나 뽑아서 한 10개 정도, 하루에 10문장 정도만 그거를 공부하고 이게 무슨 단어인지 어떤 뜻인지 또 따라 읽어보고 천천히 읽어보고 빨리 읽어보고 천천히 읽어보고 빨리 읽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10문장, 일주일 하면은 70문장이에요. 하루에 5문장씩만 해도 5, 7, 35 35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냥 정말 집에서 할 일 없을 때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시간에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딱 들 때 넷플릭스를 켜세요. 드라마를 켜서 문장을 뽑아요. 그런 다음에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 습관 들이기라는 게 참 힘들잖아요. 천천히
하루에 한 번씩 넷플릭스 켜보기, 그 다음날 넷플릭스 킨 다음에 드라마 찾아보기, 셋째 날 넷플릭스 켜서 드라마 찾고 그 드라마에서 문장 하나 뽑기, 그 다음날 문장 2개 뽑기, 그 다음날 5개 뽑아보고 10개 뽑아보고 그 10개 뽑은 것 중에 몇 개 읽어보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쌓다 보면은 이거를 10개를 다 완성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 10개를 완성하는 날에 뿌듯해서 나도 모르게 다음날 또 하게 된단 말이에요. 갑자기 영어 공부 안 하던 사람이 나 영어 공부 하나도 안 해봤는데 하던 사람이 갑자기 10문장 뽑아가지고 10문장 와우 막 공부하고 와우 하고, 이게 진짜 안 된다. 진짜 제 경험담이에요. 진짜 안 돼요. 이게 어려워요. 차곡차곡 천천히 연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공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께 꼭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게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제가 유학 가는데 한 달 남았는데 융나님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그래도 천천히 하는 게 좋습니다. 급하다고 막 그렇게 우르르르 넘어가 버리면 이게 다음에 내가 무슨 공부했었지 이러면서 생각도 안 난다니까요. 발음이 처음부터는 정말 완벽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도 발음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치만 제가 유독 발음이 잘 되는 거, What can I get for you?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많이 썼던 단어들. 이게 진짜 많이 써보지 않으면 이 발음이 불가능해요. 제가 나는 처음부터 영어 발음을 잘하기 위해서 속으로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해도 막상 말로 꺼내보면 이게 안 돼요. 이게 제가 언제 느꼈냐면, 일본인 친구를 만나고 제가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 이런 걸 정말 좋아해서 많이 봤었는데, 그래도 사실 이제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막 내가 일본어를 내뱉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일본 친구랑 아예 말을 못했어요. 그냥 영어로만 대화하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저도 일본어가 너무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 가타카나 히라카나 이런 거 하나도 모르거든요. 이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일본어가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한마디도 못했던 사람인데 친구랑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가 어느 정도 돼요. 이게 정말 신기한 게, 계속 말하면 말할수록 이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봤던 게 있고 들었던 게 있고 이거를 말로 내뱉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안 했던 건데, 그 친구랑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틀린 문장이나 단어들을 많이 고쳐줬어요,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영어도 말을 많이 해봐야 머릿속에서 나 영어 너무 많이 들었어, 나 듣기 진짜 100%야, 그렇다고 말하기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고등학생 때, 중학생 때 왔지만 이게 참 친구들을 만들기가 정말 어려워요. 정말 돈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아르바이트를 한번 시작을 해보면 사람들과 주고받는 대화, 커뮤니케이션 이런 게 자동적으로 이제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인터뷰 같은 거 준비할 때도 정말 많이 공부를 하게 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또 거기에서 친구도 사귀고, 정말 영어를 빡세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외국인 친구를 사귀어서 그 외국인이랑 말을 많이 해보면 되는데, 사실 저는 그 외국인 친구들 사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에게 먼저 다가와준 그 아시안계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2세라 영어가 자기 주 언어고 사이드로 자기 본 고장의 언어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 친구들이 좀 이해심이 조금 더 많다고 해야 되나? 보통 2세 친구들이 말을 천천히 해주는 걸 정말 잘하고, 저 같은 친구들한테, 영어가 아예 안 되는 친구들한테 정말 도움을 잘 주고 이해심도 많고 되게 인내심도 강해서, 제가 경험했던 원어민 친구들 중에서 되게 그냥 가버리는 친구들이 좀 많았거든요. 제가 말을 하다가 막히면은 알았어 이러고 그냥 가버리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보통 2세 친구들은 그거를 다 참아주고 그거를 다 기다려주고, 그리고 또 문장 말할 때 너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렇게 고쳐주는 친구들이 또 많았어요. 어학원보다는 직접 미국이나 외국에 나와서 경험을 해보는 방식이 훨씬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사실 제가 그 어학원을 다녔던 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배웠던 거를 여기서 써먹은 적도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어학원은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발음은 저절로 따라와요. 여러 번 반복하고 학습하면 발음은 저절로 따라온답니다. 제가 말하는 것들이 미래의 여러분들께 꼭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